피니시의 투자 클럽입니다. HLB의 계열사인 HLB 제약이 3분기 누적으로 사상 최고 수준인 1000억대 매출이 돌파가 되었어요. 자, 리보세라님은 간암 관련해서 내년 이제 FDA 최종 허가를 앞두고 계열사 중심으로 마케팅, 생산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HLB의 공매도 수량은 6,998주고요. 대차 체결보다 상한이 3배 이상 많은 15만 주대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차트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는 미증시가 CPI 관련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낮게 나오면서 이 연준의 어떤 긴축 관련되는 우려감들이 완화되면서요. 그리고 내년도 기존 5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스위스 쪽에서 UBS는 3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이런 분위기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이 빠지면서요. 예, 오늘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28원 10전 정도가 빠졌죠. 자, 이런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이 수급이 반드시 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바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현선물에서 외국인들이 대거 일단 매수를 했고요. 기관 쪽에서도 금융투자 중심으로 거래소 쪽에서 1조 이상 일단 매수의 흐름이 나오면서 오랜만에 외국인들 기관이 양매수를 하면서요. 코스피는 2500선 부근까지 올라왔고, 예, 코스닥 같은 경우도 800선을 다시 회복하는 어떤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에서는 하락보다 상승 종목 수가 무려 이제 뭐 한 5배 이상, 그 다음에 뭐 코스닥 쪽에서도 하락 종목 수 대비해서 상승 종목 수가 4배 이상으로 많아서 대부분의 어떤 종목들이 상방으로 좀 올라갔던 부분인데요. 자, HLB 이제 종목들 중에서는 그룹 종목 중에서는 이 HLB 이제 글로벌이 이제 그나마 한 4% 넘게 올라갔고 거래는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만 HLB는 이제 뭐 그냥 강보합권이죠. 0.99% 상승하면서 좀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아쉬운 어떤 주가 흐름을 보였어요. 분봉상으로 아침에 이제 3800원대까지 이제 올라서 여기서 이제 연봉이 나오면서 이 연봉을 오후장에 한번 돌파 시도를 이제 2시 넘어서 한번 하다가 이 부분이 좀 되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35,500원에 끝났고 시간에서는 이제 150원 정도 올라서 36,650원. 중요 라인이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대가 이제 31,000원대, 32,000원에 올라와서 여기서 지지를 내고 결국은 이제 그 7월 달에 이 파일링 통과가 되었던 부분에서 나왔던 이제 개법 원봉이 있잖아요. 저 자리가 35,000원대. 이 부분이 넘어가야 본격적인 이제 바닥 탈출이 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이 4만원대가 넘어가야 이 본격적인 어떤 이제 내년도 허가 관련되는 최종 승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반영이 됩니다. 보통 이제 허가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일정들이 뭐 4월 달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11월 달부터 사실 주가가 어느 정도 움직여야 되는 어떤 시기에 들어갑니다. 한 6개월 정도 되면 기대감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는데요. 그래서 공매도 금지가 나왔던 지난주 월요일에 강한 어떤 상승의 양봉이 나오고 차트상으로는 이 상승 갭을 메꾸는 흐름들을 일단 보여주면서 5일선을 일단 회복을 했습니다만 이 월요일에 나왔던 원봉의 시가까지는 확실하게 좀 제압을 못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목요일로 금요일날 이 부분들을 5일선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이제 31,000원, 32,000원권 위로 올려가지고 35,000원 도전을 얼마만큼 이제 빨리 하느냐가 연말이라든지 내년 초에 어떤 주가 상승에서는 뭐 중요한 어떤 위치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 좀 살펴봐 드리면요. 오늘 어제 이제 분기 보고서들이 이제 HLB 쪽으로 많이 나와서 제약이라든지 기타 종목들 관련되는 실적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HLB 제약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성장률이 지금 5년째 50% 이상이면 굉장히 뭐 고성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3분기까지도 일단 매출 자체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일단 1000억을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문의약품이 지금 매출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일단 제네릭 쪽에 관련된 어떤 부분들, 그래서 제네릭은 이제 별도 임상을 하지 않고 생물학적 이제 동동성, 생동성 시험에 이제 통과하면 이제 출시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성공하면서
의약품 이제 분야 매출이 이제 가파르게 되고 있고요. 항남 공장의 어떤 CMO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제 꾸준하게 올라와서 여기도 한 100억 이상 매출을 좀 기록하고 있고요. 신규로 이제 네이버 같은데 이 지진이 씨가 이제 그 광고하는 칸첼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제 나름 신규로 매출처 다변화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박재영 대표 같은 경우에도 전문의약품 신약 개발, 컨슈머 헬스케어 전 부분이 빠르게 이제 균형 있는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두 가지 부분이겠죠. 리보세라닉 관련해서 이제 HLB 제약이 생산을 어떻게 이제 담당할 수 있는 가능성, 결국 이제 CGMP 관련되는 허가를 어떻게 이제 신청하고 받느냐. 근데 이게 별도 또 임상을 해야 되는 어떤 과정이니까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브리스톨 마이어스케어와 하이자가 이제 공동 개발해서 2012년도에 이제 FDA 허가를 받았던 경구형 혈전제 치료제 엘리커스 관련되는 부분들을 경구형을 이제 이 장기 지속형 주사제로 개발하는 부분들도 HLB 제약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장기 모멘텀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들을 좀 생각을 좀 항상 또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제 진양곤 회장이 BS 보통 에코시스템이라고 하죠. 에코시스템은 이제 자연계 생태계처럼 기업들이 이제 협력해서 공생해서 서로 이제 도와가면서 시스템을 만드는 구조인데 수없이 이제 M&A를 많이 해서 수직 계열화를 나름 이제 하면서 이제 전임상 단계, 그 다음에 임상, 그 다음에 유통,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이제 이런 신약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부분들을 일단 만들었는데요. 그 HBS 시스템의 어떤 활용 정점이 되는 거는 결국 리보세라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리보세라님이 허가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메인에서 돈을 벌고 상업화가 가속화가 되게 되면 이 만든 어떤 생태계가 굉장히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기업 가치 증대될 건데요.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가 일단 뭐 HLB 그룹에서 가장 뭐 중요하겠죠. 근데 이 준비 자체는 계속 이제 결사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리보세라님의 어떤 이제 중간 미드 사이클 리뷰에서도 긍정적인 어떤 비율을 받았기 때문에요. 이 판매나 마케팅이나 생산 계획을 구체한다는 기사들은 뭐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니라 며칠 전에도 나왔던 부분이죠. 국내 쪽에서는 HLB 생명과학이 이제 품목허가 신청 관련되는 서류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이제 이 부분들도 뭐 좀 중요할 것이고요. HLB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신동석 이사를 항암제 사업부 이제 수장으로 영입해서 항암제 사업 부분이 이제 공식 뭐 출범하는 어떤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는 계속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이제 계열사 쪽에서 HLB 바이오스텝, 과거 이제 노터스죠. 노터스가 이제 주로 하는 게 이제 CRO로 그 비임상 CRO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이제 약물의 안전성과 효과를 하기 전에 이제 실험용 동물 있잖아요. 뭐 쥐나 뭐 이제 뭐 돼지나 뭐 이런 쪽에 이제 안전성과 부작용을 예측하는 쪽에 이제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업체들이 이제 시야로 이제 그 비임상 쪽에 하다 보니까 접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비상장사 투자를 좀 활발히 했던 이력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인벤티지 랩도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좀 급등했던 부분이죠. 그리고 HLB 그룹 전체적으로 이제 차기에 또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게 AI 신약이잖아요. 이미 이제 뭐 파미노젠 쪽에는 34%뭐 지분도 가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또 이제 내년 초에 세 곳 정도에 더 투자를 한다. 장기적인 어떤 이제 뭐 파이프라인 확장이라든지 지분 투자도 HLB 그룹 전방위적으로 계속 좀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HBS 시너지 쪽에서 여기 뭐 탐방을 이제 이 관련 회사에 좀 탐방을 했는데 앞에 이제 HLB를 달고 여러 이제 그 회사들이 이제 편입이 돼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제 PSMC 같은 경우는 반도체 리드 프레임 회사인데 바이오 쪽하고는 이제 실질적인 어떤 뭐 관련은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사실 이제 향후에 베리스모 관련되는 부분들이 임상의 어떤 진전도가 높아지게 되면 여기도 마치 이제 뭐 그 엘레바 테라피틱스나 이미노믹 같이 지분들을 이 HLB 이제 이노베이션 여기에서 이제 뭐 역할을 하는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데 또 별도의 또
이제 세포 치료제 관련되는 사업 뭐 이렇게 협력들도 있어서 이번 6월 달에 이제 김성수 온코 크로스 상무를 바이오사업부 이제 임원으로 영입을 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온코 크로스가 AI 신약 쪽 뭐 이쪽을 개발하는 쪽인데 2021년도에 들어갔는데 뭐 2년 만에 이제 이쪽으로 또 영입을 또 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인 어떤 준비는 뭐 계속 하는 거고요. 이 파나진 같은 경우에도 HLB 쪽이 이제 암 진단하고 이제 치료를 두 개의 핵심 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캔서 문샷에 또 참여도 같이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어떤 비율은 뭐 나쁘지 않다라고 일단은 보여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HLB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제 뭐 그 신약 개발 이제 자회사 HLB 사이언스의 내년 또 이제 코스닥 상장 이슈도 있습니다만 기타 이제 B2C 관련되는 사업부를 하면서 신약 개발에 지원하는 어떤 부분으로 이제 글로벌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어떤 상황이죠. 자, 오늘 항서제약의 어떤 이제 주가 흐름은 이제 이틀 동안 좀 빠졌던 부분에서 나름 소폭의 좀 일단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봉상에서도 2달 연속으로 지금 올라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은 좀 제한적입니다만 그렇게 많이 밀리지는 않는 어떤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요. 자, 공매도 수량은 6,998주 이틀 전보다는 좀 이제 그 공매도 수량이 좀 줄었어요. 여전히 이제 그 유동성 공급자 관련되는 부분들, 물량들 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중요한 게 공매도 잔고와 대차 거래의 어떤 상한과 체결이 어떻게 되느냐가 결국 이제 쇼커버링 관련되는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하겠죠. 11월 6일에 이제 그 2주 전 이제 금요일 날 11월 3일에 이제 930만 주대에서 확 이렇게 처음에 좀 줄었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이게 주는 어떤 흐름들이 한 3일간 좀 진행되다가 다시 또 이제 지난주 후반에 이렇게 그 느는 어떤 흐름들을 좀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까지도 보면 공매도 잔고 수량이 오히려 좀 늘면서 본래 좀 기대했던 그 커버링 같은 경우가 한 3일 정도 진행되고 난 다음에 좀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시간상으로는 이제 이 대차 거래 관련되는 부분이 뭐 어떻게 좀 체결되고 상한되냐에 따라서 시차를 두고 이 쇼커버링이나 이런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상한의 어떤 흐름과 체결이 어떻게 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11월 6일에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뭐 그렇게 뭐 상한이 많이 일단 나오지는 않았고, 근데 이제 그 다음 날에 이제 대규모 일단 상한이 일어났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도 좀 체결이 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번 주 들어서는 어제 이제 상한이 110만 주로 또 확 늘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이제 체결보다는 3배 이상 늘었기 때문에 자, 전반적으로 이제 이 상한의 흐름들의 그 증가가 나오고 공매도 잔고가 줄면은 수급상으로 이제 쇼커버링이 이제 나오게 되면 주가 측면에서도 이제 상방에 대한 어떤 수급들이 개선되는 부분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좀 이제 들쑥날쑥한 흐름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박스권을 넘어가게 되면 이 부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흐름이고, 시간상으로 보게 되면 이제 6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35,000원대 돌파가 이제 11월 달 뭐 그 다음에 12월 달 연내에 어떻게 좀 되느냐, 그리고 다음 달에는 코스피전 관련되는 또 이제 주총 뭐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국면이기 때문에요. 31,000원대, 32,000원대의 그 주가를 빨리 올려놓고 이 35,000원대를 넘어가는 시점부터 이제 본격적인 어떤 주가 상승의 어떤 그 속도가 빨라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4만원대가 넘어가게 되면 확실히 이제 속도가 이제 빨라지는 어떤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중요하니까 참조하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